빅뱅 우주론에서 주의사항부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존 자료에서 내용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수업 영상도 추가로 존재하고 블로그에 수정된 정리본도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지만 은하 내부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은하 자체의 크기는 유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려보자면 이렇게 은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 내부에 있는 물체들의 거리들은 중력에 의해서 일정하기 때문에 은하 자체의 크기는 유지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하 자체가 운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아니라 우주 공간 자체의 팽창이다라는 것도 유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허블과 관련된 허블 상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허블 상수가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은하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은하의 후퇴 속도를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은하의 후퇴 속도, 즉 y축은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 즉 x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는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은하가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할 부분인 속도, 진동수, 파장, 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장은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쓰는데 이 시옷자는 람다라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입니다. 근데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매질, 파동의 종류가 모두 동일하다면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반비례 관계 탄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질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 전달되는 물질이나 공간을 의미하고 파동의 종류는 빛, 소리, 지진파 등등 해서 빛이면 똑같은 빛, 아니면 소리면 똑같은 소리, 지진파면 똑같은 지진파 이렇게 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들을 보도록 할 건데 X축이 위치이고 Y축이 변위, 즉 위치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간격은 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진폭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부분은 진폭은 이거지 절대 이렇게 2배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를 마루라고 하고 가장 아래쪽을 골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X축이 시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루, 골 이런 것들도 똑같고 진폭도 똑같은데 여기서 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파장이었지만 얘는 X축이 시간이면 주기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랑 주기 구분하셔야 되고 주기랑 진동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진파를 안 다루니까 이제 빛과 소리 정도를 한번 이거 연상해서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빛은 진동수가 클수록, 즉 반비례 관계인 파장이 짧을수록 가시광선 중에서 보라색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 방향이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보고 파장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빨강색은 파장 킴, 진동수는 빨강색이 작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이 보라색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커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작아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 방향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시광선 중에서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암기하기가 이게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한 게 이건데 이쪽이 가시광선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적외선 방향, 이쪽으로 갈수록 자외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점점 가가는 건데 이제 감마선, X선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보라색 방향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빨간색 방향인 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파, 마이크로파 이런 거 외우기 어려우니까 진동수 큰 거는 보라색 쪽, 진동수 작은 거는 이제 빨간색 쪽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빛의 이런 색깔들, 빨강색이니 보라색이니 뭐 적외선이니 자외선이 하는 것들은 진동수를 보셔야 하지만 빛의 세기는 진동수를 보는 게 아니라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광자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광자는 빛 광자의 입자의 자입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의 개수에 세기는 비례하고 빛의 색깔이나 뭐 자외선, 뭐 마이크로파, 적외선 이런 것들은 이제 진동수, 즉 파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빛은 이렇게 파동의 형태도 띠는데 입자성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이제 빛 같은 경우는 파동과 이런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라고 해서 이중성이라고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현대의 물리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빛은 파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입자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근데 파동으로 해석하는 거는 색깔, 그리고 세기로 해석하는 거는 입자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 보겠습니다. 진동수 클수록 즉 파장이 짧을수록 고음이고 진동수 작을수록 즉 파장이 길수록 저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소리 같은 경우는 뭐 입자랑 뭐 파동 동시에 가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그냥 파동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는 진동수가 아니라 이 진폭에 비례하기 때문에 소리가 고음인지 저음인지는 진동수로, 소리의 세기는 진동수가 아니라 진폭으로 비교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도플러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도플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내용입니다. 정의는 파원에서 나온 파동의 진동수가 실제 진동수와 다르게 관측이 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파원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지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빛이 있는데 빛에서 적색 편이랑 청색 편이가 있습니다. 적색 편이는 말 그대로 적색 쪽으로 휘어진다는 뜻인데 물체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파장 길어지면 진동수가 작은 방향인 빨강색 쪽으로 이동해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장이 적당히 있었는데 물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적색 편이를 대부분의 은하가 관측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청색 편이도 있습니다. 얘는 물체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이거는 진동수가 큰 방향인 보라색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색 편이는 대부분의 은하라고 하는 거지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은하도 있고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은하도 있는데 대부분은 적색 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 보도록 할 건데 소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원래 소리보다 고음이 들리는 경우는 물체가 관측자에게 다가올 때 파장이 짧아지니까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고음, 저음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원래 소리보다 저음이 들리는 경우는 물체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니까 반대로 반비례하는 진동수는 작아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정지 상태일 때는 얘랑 다 소리 똑같은 음정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의 음정을 듣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진동수 증가해서 여기서는 높은 소리로 듣고 여기서는 멀어지니까 파장이 길어지고 그럼 진동수 감소해서 낮은 음정의 소리로 들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앰뷸런스가 오면 윙 한 다음에 윙 이렇게 해서 음정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앰뷸런스가 우리를 위해서 음정을 높이고 낮춘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앰뷸런스가 내는 소리 자체는 음정이 똑같은데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얘네들이 음정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플러 효과에 의한 진동수 계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계산 결과이고 이거는 기존입니다. 처음 속도, 이 VB는 그대로 분자 분모 이렇게 쓰는데 파원, 즉 이제 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분모에 해당을 하고 관찰자는 분자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 관찰자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작아지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진동수가 커져야 됩니다. 왜냐면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모에서 진동수가 커지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시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는 서로의 속도에 따라서 상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관찰자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동수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에서 진동수를 작게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진동수가 작아져야 됩니다. 분모가 진동수를 작게 하고 싶으면 플러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이 진동수고 당연히 본래 소리보다 낮은 음정으로 들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관찰자는 가까워지니까 분자가 진동수 커지고 싶다라고 하면 플러스를 시켜야 되고 이 파원이 가까워지면 당연히 진동수 커져야 되니까 분모가 진동수를 크게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본래 소리보다 높은 음정으로 들림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반대로 둘 다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자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가까워지면 진동수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진동수 크고 싶으면 플러스를 해야 하고 그리고 파원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멀어지니까 진동수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진동수를 작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플러스를 시켜야 진동수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소리 높낮이는 서로의 속도에 따라 달라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도플러 효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